그죠? 그래서 근데 구속을 했을 때 다음 정부는 사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냐?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을 놈을 뽑아주겠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지. 다음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절대 사면시키지 않을 사람을 뽑아주겠다. 그걸 요구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자가 박근혜를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를 뽑아주겠다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걸 약속해야만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에 대한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공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면 부담을 받더라도 이 국민에 대한 공약이다 라고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몰라, 이게 내가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국민들이 그 박근혜 구속을 요구한 거잖아. 사실 어쩌면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구속을 다 거부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 부담 때문에, 박근혜를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담 때문에 대선 캠프별로 이제 그 구속을 입 밖에 안 내. 당선 가능한 후보들은. 근데 당선 가능하지 않은 후보들이 슬로건처럼 외쳤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박근혜가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박근혜 구속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다음 차기 정부의 부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국민들이 이런 그 계산을 하는 후보들을 욕하는 것은 필요해요. 막 욕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막 욕을 해가지고 그 대선 후보들이 막 욕을 먹다가, 아니다, 난 절대 박근혜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요런 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박근혜를 사면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런 죄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후보들을 막 몰아붙여갖고 그 후보들이 그런 마지노선을 그리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마지노선에 밀려서 박근혜를 사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국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지금 상황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거는 지금의 이 국민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계속 줄기 있게 박근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가령 전두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박근혜에 대해서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사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거, 그게 좀 필요한 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막 그 시민들이 축제 분위기로 간다면, 막 신나가지고 막 좋아하고 이러면 그건 조금 뭐라 그러나 현명하지 않은 태도다.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당연히 구속돼야 되는데 이 구속을 발판으로 해서 이 박근혜파가 심리적으로 결집시키고 그걸로 제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쪽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박근혜 구속 영장 청구 신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구속돼야 된다. 근데 이 박근혜 구속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려는 세력들을 용납할 수 없다. 그 분위기에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야. 구속은 당연한 거고 구속을 정서적으로 결집시키는데 이용하려는 자들, 그런 놈들은 뿌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예. 그게 되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는 진짜 지금 걱정이 돼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정말로 이 똥 치우는 일이 클 거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근데 이제 뭐라 그러나 다음 정부를 옛날에 노무현 때처럼 잘못하는데 비판했다고 욕지거리를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다음 정부는 욕 먹어야 되는 게 숙명이야. 욕을 먹으면서, 그게 노무현이 걸었던 길이잖아. 나를 욕을 해라 차라리. 근데 국민들이 대통령을 욕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민주주의다.
그게 노무현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다음 정부는 욕을 먹으면서라도 그 똥을 치워야 돼. 똥을 치우고 희생하는 권력이야. 다음 정부는. 알고 지금 지지한 거지? 여러분이 지금 각자 대선 후보들을 지지했을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지한 사람들은 잘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대통령인가를 알고 지지한 건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지금 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지금 지지자인 척 하는 거지 지지자들은 아닌 것 같아. 정말로 그 후보를 사랑한다면 이 똥판에다가 들이밀지 않아. 근데 이 똥판에다가 들이민 거는 내가 볼 때는 그 후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 후보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이 좀 얻어먹을 게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들이민 거다. 이게 들이민 거지, 절대로 이게 그 후보를 사랑해서는 아닌 걸로 보인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뭐라 그러나 하여튼 그 이제 다시 올릴게요. 민주당의 호남 민주당의 호남 뭐 투표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민주당의 호남 투표가 있는 날, 그날 영장이 청구된 것도 나는 연관돼 있다고 봐. 뭐냐 하면 이제 어저께 그 국민의당의 경선 과정을 굉장히 언론에서 화려하게 띄워줬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민주 같은 경우가 그 경선단이 200만 명이 모였어. 그럼 경선단이 200만 명이 모였다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언론이 그렇게 한 번도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었어. 근데 어저께 그 국민의당의 광주 경선은 9만 명이 참여했다 이러면서 언론들이 막 엄청 설레발을 치는 거야. 엄청 막 띄워주는 거죠. 요게 이제 내가 작년에 4월 16일 날 예측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제 그 그러니까 더민주 호남 경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영장 청구가 된 거 아니냐. 그럼 왜냐하면 이제 이 더민주가 호남에서 어떤 관심을 못 받아야, 그래야 사람들의 이미지 속에는 호남은 국민의당에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오래 간직할 수 있잖아. 더민주가 호남에서 뭔가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뭔가 이렇게 다른 결론을 가져와서 그 호남 사람들 관심을 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장이 청구된 거 아닌가. 왜냐면 내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영장 청구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지 않다라고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영장 청구를 밀어붙인 거는 그런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박근혜 영장 청구가 경상도가 그 TK 대구 경북 지역의 박근혜 지지자들의 정서적인 결집을 가져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호남으로부터 인기 없는 후보가 영남 지역의 지지세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다면 거기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다중의 포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라고 보인다. 따라서 지금 상황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차피 대통령은 누구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인다. 예.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만들어 온 거다. 어느 후보인지는 난 절대 말 안 했고, 여러분도 말 하면 안 되고, 질문도 하면 안 돼. 질문도 하면 블랙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자만 알아들어. 뭔 말인지 알았지? 너무 아프다니까, 너를 못 믿으니까, 내 온몸이 다 멍이 드니까, 사랑한다니까. 난 누구라고 얘기 안 했어. 지독한 사랑에 빠졌으니까. 지금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사람은 작년 4월 16일 방송을
꼭 보세요. 16년 4월 16일에 얘기했던, 내가 예측했던 부분이 지금 그대로 벌어지고 있죠? 아니야? 작년 4월 16일 방송 봤던 사람. 예. 제3지대 얘기는 11월에 한 얘기고요. 작년 4월 16일에 오늘 이 모습을 그대로 얘기한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노래는 아프다니까 더원과 펀치가 불렀대요. 대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지도 말고 누구를 지지하냐고 묻지도 마.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작년 8월부터 보신님은 작년 4월 16일 방송을 보세요. 여러분 그때 기억나요? 내가 그 4월 16일날 방송했더니 설마 했던 거. 특히 호남 시청자들이 설마 우리 그렇게 뭐 쉬운 사람들 아닙니다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총선 날 아침에 6시까지 푹 자고 그 다음부터 이틀 동안 잠을 못 잔 거 아니야. 그 총선 결과 분석하느라고. 내가 작년 4월 16일 방송 그거랑 그 다음에 작년 11월 4일 5일 방송 그 두 가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작년 4월 16일 방송이에요. 그게 세월호 2주기였어. 근데 세월호 2주기 가기 전에 내가 그 분석하느라고 이틀 동안 밤을 못 자고 그 방송 분석하고 나서 세월호 2주기에 갔는데 너무 비바람이 쳐가지고 그때 비 쫄딱 맞고 죽을 뻔했잖아. 후보 이름 절대 언급하면 안 돼. 이 국민의당 그 경선에 대한 댓글의 특징은 동시간대에 쓰여졌다는 거죠. 국민의당 경선에 대한 댓글 칭찬들을 보면 다 같은 시간에 쓰여진 댓글이라는 거. 그런 특징이 좀 있더라. 정말 티가 나죠? 네. 뭐 그렇다 해서 뭐 국민의당을 지금 비하한 거 아니에요? 그 국민의당의 경선에 대한 댓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오해들 하지 마시고. 자, 오늘, 그니까 지금 박근혜 구속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구속영장 청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에 대한, 망치 부인의 분석이었고요. 약간 그 추측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망치 부인의 방송 시즌 11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냐. 일단 질문 있습니다라는 코너를 만들려고 그래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방송 시작하기 전에 질문 있습니다라고 이제 텔레그램에다, 이거 꼭 텔레그램으로 해야 돼. 텔레그램으로 질문 있습니다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가 이제 내용을 질문을 해.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는 이제 2시부터 이 인트로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있습니다라는 코너에 올라와 있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해주는
그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거기는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을 제외하면 돼. 예. 시사 문제도 대선 후보에 대한 내용만 아니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대통령 선거에 대한 얘기만 아니면 질문해도 된다.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라는 코너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으로 평상시 물어보고 싶었던 내용들을 질문 있습니다 라고 텔레그램에 먼저 머리글을 달고 그 다음에 글을 쓰면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 있습니다라고 검색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낸 문자들만 쭉 떠요. 그러면 이제 생방송 중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인생수다방. 어저께 처음 해봤는데, 예, 어제는 이제 전화 상담은 못했어요. 전화 상담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인생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이러한 내용들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어저께 맛보기를 한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돌아오는 일요일에는, 여러분들 이제 전화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전화 상담 신청하신 분과 상담을 하는데, 그 상담은 한 사람이 30분을 넘지 않을 거다. 예, 30분을 넘지 않을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 인생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떤 사연이 있다. 제목에 대해서 쓰고, 전화 상담 요망, 이렇게 이제 언제 보내면 되냐? 돌아오는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그때 보내야 돼. 지금 보내면 너무 텔레그램이 하루에 수백 개가 들어와요. 1000개 가까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목요일까지 보내신 내용은 내가 금요일, 일요일 날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금요일 정도에 인생 상담 머리글 쓰고 그 다음에 가령 뭐 부부 문제 남편이 이러이러한다 아내가 이러이러한다 그래서 뭐 이혼을 고민 중이다 내지는 뭐 뭘 고민 중이다 전화 상담 요망 이렇게 쓰면 내가 이제 그 인생 상담할 때 인생 상담을 딱 골라갖고 검색해서 보면서 거기서 이 사람 전화 상담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는 걸로, 예, 그렇게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 수다방을 매주 일요일 저녁 9시, 8시부터 1시간 동안 이제 주말 시사, 주말에 벌어지는, 틀림없이 또 주말에 또 저것들이 사고를 치잖아. 뭔가 음모를 꾸며. 주말에 음모, 가령 엊그저께는 천안함하고 세월호를 비교해가지고 천안함의 진실은 왜 밝히지 않느냐 이 새끼들아 니네가 다 북한이 그런 거라고 밝혀놓고 뭔 또 진실을 밝히려고 지랄이야. 우리가 진짜 진상욕을 하고 있는 거지. 그 공작을 하다가 내가 그래? 그럼 내가 천안함에 대해서 할 말이 많지. 그랬더니만 댓글이 싹 사라졌다며. 근데 그런 식으로 주말에 이것들이 또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말에 국정원 작업에 대해서 그 초치기 시간을 1시간 정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9시부터 인생수다방으로 11시까지 딱 2시간만 진행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인생수다방은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저녁 8시 전에 보낸 사연만 받겠다는 거. 분명히 그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막 맘대로 보내면 안 돼. 원칙이 있어. 반드시 텔레그램이어야 한다. 두 번째, 인생 상담이라고, 인생 상담이라는 머리글을 꼭 쓰고 내용을 써야 된다. 그리고 전화 상담을 바라는 사람 맨 마지막에 전화 상담 요망 이렇게 쓰시고, 근데 그렇게 전화 상담을 요망했다고 제가 다 전화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내지는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내용만 전화한다는 거. 그리고 너무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예, 너무 길게 쓰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요 4가지 정도를 기억하셔서 일요일 저녁에 인생 수다방이 있다. 그리고 질문 있습니다. 요거는요. 매일 낮 2시 전에만 하시면 돼요. 매주 방송, 그러니까 화수목금 낮 2시 전에 질문 있습니다. 코너는 낮 2시 전에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2시 반 정도에 질문 있습니다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오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질문 있습니다. 요 코너하고 인생 수다방이 새로 생겼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어. 내가 지금 이제 뭐냐면, 우리 시청자들이 망치부이들 초대하는 거야. 물론 이제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가게도 괜찮고, 아니면 지인, 자기의 뭐, 동생이나 오빠나 뭐, 이런 사람들이 가게를 하는데, 좀
인터넷을 통해서 알리고 싶다. 혹은 이 가게가 좀 안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식의 요런 그 초대를 해주시면 가서 이제 상황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잘 되면 왜 잘 되나 안 되면 왜 안 되나 요거를 한번 들여다보는 그래서 망치 부인을 불러라. 예, 망치 부인에게 물어보자. 또는 뭐 망치 부인을 초청하세요. 예, 망치 부인을 부르세요. 그러면 이제 지방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망치 부인의 시청자 탐방. 망치 부인의 시청자 탐방 정도로 할게요. 예. 시청자 탐방으로 시간을 마련하는데 요것도 여러분이 텔레그램으로 시청자 탐방 신청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시청자 탐방을 신청합니다. 예. 그래서 주소 찍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물론 이게 자영업이 아니어도 돼. 가령 지방에서 문화운동을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야. 그 지방에 문화운동을 하는데 이런 문화운동이 참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는 것 같다. 그럴 때 그런 문화운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도 신청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농민회 농민회에서 우리 꾸러미 같은 거 고창 저도 고창 꾸러미를 먹고 있는데 고창에서 꾸러미 만드는 분들이 이 망치 부인을 불러서 이 꾸러미가 생산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이 믿을만한 도시와 농촌의 뭐라 그러나 직접 직거래 이런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좀 다양한 시간들을 가져보려는 그래서 망치 부인의 시청자 탐방을 지금 고민 중인데 요거의 함정은 뭐냐? 신청해야 된다는 거야. 아무도 날 부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예.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거. 그래서 요 시청자 탐방 코너를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령 뭐 우리 동네에 진짜 맛집이 있는데 그 맛집이 정말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오는 것 같다. 근데 그 맛집 주인 아줌마가 정말 착한데 도와주고 싶다. 그런 시청자가 소개해줘도 돼요. 그럼 내가 가서 진짜 맛있나 맛보고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이제 그게 또 시청자들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이건 신청을 받아서 가는 망치 부인이 간다. 예, 시청자 탐방 망치 부인이 간다. 예,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랑이 계속 요구하는 거 망치 부인 어디가. 예. 근데 내가 볼 때 이제 망치 부인 어디가라는 코너라고 꼭 붙여달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내가 그냥 이 시청자 탐방을 망치 부인 어디가로 할게요. 예. 몇 년째 나한테 이 코너를 신설하라고 어찌나 망치 부인 어디가. 예. 하여튼 제가 지방을 돌면서 시청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하나 마련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 예. 그게 이제 지역의 무슨 단체 활동, 어떤 학부모들이 모여가지고, 가령 누구누구를 쫓아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모임, 이런 거 있을 때 불러서 같이 제가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개인 간에 먹구리 끄대기 잡고 싸우고 이런 데는 부르면 안 돼요. 예. 공인된 단체, 예. 또는 이제 이렇게 무슨 자영업 이런 데서 불러야지, 예. 네.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시청자 탐방 코너를 만들 거고, 그래서 질문 있어요? 인생수다방, 시청자 탐방, 망치 부인 어디가? 예. 요거로 해서 이 세 가지 코너가 생겼다는 거. 그래서 어제 인생수다방을,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제가 생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요거 방송 끝나면 어제 인생수다방하고 이거하고 같이 번갈아서 재방송 해드릴게요. 예. 자, 이제 지금 여러분 속보 뜨고 있죠? 박사모가 삼성동 앞으로 모이고 있다. 이걸 노리는 거죠. 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목적이 그거야.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이 박사모들을 결집시키는 어떤 건수를 마련해보자. 요런 계산을 했다는 거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네. 지금 이제 이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삼성동 자택으로 막 모여들고 있다는 거야. 막 문자로 SNS에다 글을 써가지고 모으고 있대요. 예, 한마디로 이제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빌미로 해서, 이거는 내가 볼 때 박근혜 구속을 막는 게 목적은 아닌 걸로 보인다.
얘네들은 그 박근혜 구속을 막는 게 목적이 아니야. 어떤 울분을 가지고 그 박근혜의 구속에 분노하는 세력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박근혜 구속을 막는 건 목적이 아닌 걸로 보인다. 좌지간 걔네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명분 만들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박 세력들을 결집시켜서 소멸되어가는 친박 세력 부활의 계기를 만들려고 지금 판을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에 촛불 탄핵된 다음에 파면된 다음에도 부탁을 드렸잖아요. 너무 축제 분위기를 보여주면 안 된다. 기억나세요? 이게 너무나 축제 분위기를 보여주면 그러면은 이게 도리어 역풍이 불 수 있어요. 예, 그 중간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 뭐라 그러나 이 중간층에 있는 이유가 다 있어. 그래서 이 중간층에 있는 그 유권자들이 너무나 막 신나있는 모습을 보잖아.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라고 막 신나있는 파면시켰다고 좋아하고 구속시켰다라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좀 짠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박근혜한테 짠함을 느낄 수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박근혜한테 짠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너무 티나게 좋아하면 안 된다. 박근혜가 파면됐다고도 너무 티나게 좋아하면 안 되고 이 박근혜가 구속된다고 너무나 티나게 좋아하면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거다라고 해야 돼요. 박근혜가 구속됐다 하고서 막 신나하면 안 돼.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박근혜 구속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다시는 이런 짓을 했던 세력이 정치 세력이 되면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박근혜 구속의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박근혜 구속은 당연한 거고 박근혜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이런 박근혜가 그렇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저 새끼들 다 알았다는 거 아니야. 2007년에 조선일보가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 그리고 7가지인가 10가지를 기사로 썼었어. 그 지네들이 봐도 박근혜가 저렇게 꼴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에 박근혜가 아닌 이명박을 선택했었단 말이야. 그래놓고 2012년은 입 싹 닫고 박근혜를 대통령 시킨 거 아니야. 이미 시킬 때부터 지네들 다 알고 있었어. 박근혜가 최순실 아바타고 제정신이 없는 여자다.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박근혜를 대통령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데 일조했던 인간들은 다시는 국민 앞에 유권자들에게 표를 얻으면 안 된다. 국민 세금으로 한 푼도 받으면 안 된다. 그놈들은 감옥에 가야 될 놈들이지. 다시 무슨 국회의원이나 이런 걸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이 박근혜의 그 세력을 결집시키는 게 최경환이라는 거 아니야. 최경환이 누구야?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가 뭐냐? 옛날에 노무현 때 보니까 노무현 때 주식해갖고 돈 번 애들 너무 잘 살더라. 근데 우리 집만 가난하고 쟤네 남들은 잘 살더라. 그래서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되면 서민들이 부자가 되는 세상이 올 줄 알고 이명박을 뽑아준 거야 국민들이. 근데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재벌들끼리 먹튀하고 튀었어. 그러니까 이제 그 이명박은 원래부터 사기꾼이었다. 그러니까 박근혜를 대통령을 시켜야 된다. 박근혜 아버지가 옛날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들을 다 먹여 살렸다. 그러면서 국민을 먹여 살리는 대통령이 될 거라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박근혜에게 대통령이 된 첫 번째부터 10번째 목적은 경제를 살려라야. 그런데 박근혜의 경제를 누가 망쳤어? 최경환이가 망쳤어. 최경환이가 서별관회의라는 박근혜 경제팀을 운영하면서 빚어서 집 사라 그거밖에 안 했잖아. 그 결과 역대 최대 국민 가계부채가 늘어난 거 아니야. 국가부채 최대, 가계부채 최대. 그래서 국가 파산 사태까지 내몬 주범이 최경환이야. 그런데 지금 그 최경환이가 막 무슨 어깨가 돼가지고 굉장히 무슨 큰일 하는 것 마냥 그 최경환이냐 서청원이나 이런 인간들이 박근혜 주변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지네들이 영웅인 척 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최경환이는 감옥에 가야 돼. 박근혜가 경제적으로 국민들을 먹여 살릴 거라는 환상을 심어주고 그 환상을 배신 때린 주범이 최경환이야.
여러분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은 주범이 최경환 때문인데, 그러면 지금 최경환이는 구구라 자빠져 있던가 어디 가면 뻔뻔하게 돌아다니면서 세력화를 하냔 말이야. 이건 최경환 구속이 돼야 돼요. 이게 우병우만 구속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 최경환이도 구속돼야 될 대상이야. 서청원이도 구속돼야죠. 서청원이 그 오랜 시간 동안 박근혜가 그렇게 미친 거 뻔히 알면서 친박의 좌장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니야? 이 친박의 좌장이라는 것들, 이 사람들 나는 이거 구속시켜야 된다고 봐요.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대통령 만들어 놓고 친박의 좌장이라는 이름으로 전행을 하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후보들 지네들 맘대로 그 미친 박근혜를 지지했던 애들 심어놓고, 이거는 경제팀이 아니라 진짜 범죄팀이죠. 최경환 경제팀이 아니라 최경환 범죄팀이야. 그리고 친박의 대표였던 서청원이는 박근혜의 모든 광적인 행동의 공동 책임자야. 그 박근혜의 그 광인 행동을 그 친박 무리들이 철저히 옹호해 준 거 아니야.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구속시켜야 된다. 이게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박근혜만 구속되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 박근혜 구속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으로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주지만, 잠깐만요. 블랙 풀어서 불만이야? 강퇴시켜주세요. 예. 정치적으로는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게 다음 정권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사법 정의를 위해서는 박근혜는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건 과정이야. 그리고 이 최경환 범죄팀, 그 다음에 서청원 그 공범들, 그들을 모두 법적 처벌 받게 하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된다. 예. 지금 이제 뭐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삼성동 앞에서 모여가지고 세를 결집시키고 그 결집된 세를 가지고 박근혜를 부활시키려는 자들, 그들이 구속시켜야 될 대상이야.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닌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이 박근혜를 대통령 만들었던 주범들 아닙니까? 얘네들은요, 구속 대상이야, 구속 대상. 삼성동 앞에서 누가 설치는지 그 설치는 놈들에 대해서요, 그 이름 적었다가 그것들 전부 다 구속 요구해야 돼. 삼성동에 나타나가지고 박근혜를 옹호하면서 뭐 이렇게 세결집을 하려고 그런 놈들, 얘네들을 구속시켜야 된다니까? 박근혜 구속이 끝이 아니야. 어떤 놈들이 와서 마이크 잡고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국민들을 선동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그놈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돼. 세상에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 예.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방송의 요점은 일단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 이 뭐 검찰에서 무슨 정의 구현을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아닌 걸로 보인다. 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으로는 첫째, 그 친박 세력이 결집될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다. 친박 결집의 명분이 첫 번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오늘 더민주 그 대선 광주 경선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관심을 끄기 위해서 오늘 신청한 걸로 보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무리 이제 오늘 관심을 뭐 광주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선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됐을 때를 대비해서 다음번 민주세력 정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인다. 뭐라고요? 구속영장 세 가지 사유가, 첫째, 그 친박 세력의 결집 명분을 위해서다. 두 번째로는 그 오늘 더민주의 그 광주 경선에 대한 관심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음 정권에 대해서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구속을 할 수밖에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그러면 왜 법과 원칙에 따라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사법부 내부에서 사법 대란이 일어나고 있어.
거의 지금 사법부가 지금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야. 대법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박근혜 영장을 기각한다. 그러면 사법부가 이제 들고 일어나 버려. 폭발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서는 영장을 받아줄 수밖에 없다고. 발부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구속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 그러면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노린 게 뭐냐? 다음 정권에게 정치적인 부담을 주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종편을 통해서 계속 박근혜 사면을 요구하고 하면서 통합을 시키려면 좌우 통합을 시키고 새로운 국민 통합을 하려면 너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풀어줘라 이러면서 사면을 요구하고 사면돼서 당당하게 돌아와가지고 그 세결집의 구심점을 만들겠다 뭐 이런 계산을 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구속영장 청구의 그 밖에 배경으로는 뭐 검찰 내부에서 경찰과 검찰의 그 수사권 경쟁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수남이 어차피 그만두는데 멋있게 폼나게, 자기는 원칙을 지켜서 영장 청구했다. 그리고 옷을 벗는다는 스토리를 짜놓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이제 얘네들의 다음 스토리는 삼성동에 모여가지고, 뭔가 이제 재기하고 부활을 준비하는 걸 이제 시나리오로 짜고 있다. 뭐 이런 배경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똑바로 차리면서 가장 다음 정권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지금 구속을 시킨다는 요 부분, 요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제 국민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다음 대통령 후보들에게 강력하게 박근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절대 사면해주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된다. 다음 이제 이 대통령 후보들을 밀어붙여가지고 박근혜 사면은 절대 없다라는 약속을 받아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다음에 언론에서 그 박근혜를 사면시키라고 막 그 지랄을 떨 때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게끔 그리고 이 그 국민들에게 공약으로 박근혜를 사면시키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면해줄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 그건 유권자의 몫이다. 예, 유권자들이 대선 후보들을 강제해서 그 박근혜를 사면시키지 못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삼성동에서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놈들은, 얘네들은 구속 대상이다. 박근혜가 제정신이 아닌 걸 알았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박근혜 경제팀을 이끌면서 국가 사상 최대 국가부채, 사상 최대 가계부채를 만든 주범이 최경환이야. 그리고 제정신이 아닌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옹호한 게 서청원이고, 서청원, 최경환, 이런 애들이 구속 대상이지, 설칠 대상이 아니다. 요걸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 정도 할게요. 예. 그리고 이제 망치 부인의 방송이 앞으로 그 일요일 밤에는 인생수다방, 그다음 매일 방송 시작 전에 질문 있습니다라는 코너를 신설할 테니까 여러분이 텔레그램을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래요. 예. 왜냐면 이 문자는 검색이 잘 안 돼. 문자 내용도 검색되나요? 문자로 보낸 내용은 어떤 거를 다시 보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어. 근데 텔레그램은 어떤 단어를 치면 그 단어가 들어있는 텔레그램 내용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텔레그램으로 질문 있어요 라고 해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내일 생방송 때, 그러니까 화수목금 생방송 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한 30분 정도 갖겠다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사를 못하니까, 시사를 내가 주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렇게 변칙 운영한다는 거. 다만,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은 안 된다. 대선 후보에 대한 질문은 안 되고, 대통령 선거 이외의 시사 문제에 대한 질문은 된다. 지금 뭐 수고하셨습니다. 영장 청구됐습니다. 이러시는데요. 예. 이 영장 청구라는 게 그게 반드시 좋기만 한 상황은 아니야. 정치적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이 야권에게는. 그 다음에, 예.
있어봐. 아유 씨. 네. 그래서 이 박근혜 구속이 마치 우리의 끝인 것처럼 하면 안 돼요. 박근혜 구속은요,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에요. 예. 차라리 어떻게 보면 박근혜가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되는 게 야권에겐 유리한 상황이었어. 근데 그거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거였죠. 야권에게는 유리하지만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가 구속이 되는데 이건 새로운 전쟁의 시작이다.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이 내가 그랬잖아. 산 넘어 산이라고. 예, 산 넘어 산이다. 예. 자, 오늘 일단 여러분께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다 할 수 없어서 꼭 권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요 방송 다 보신 분들은 그 16년 4월 16일 방송을 꼭 찾아서 보시라는 거. 예. 지금의 대선판에 대해서 16년 4월 16일 방송을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란다. 라는 거. 자. 나 20살 적에 아. 하루를 견디고 갑자기 생방송에서 놀라셨죠? 예. 저는 막 속에서부터 분노가 들고 일어났어요. 내가 진짜 이 몸도 안 좋은데 이 제목하고 안 맞는 얘기지만 이 박근혜 최순실이 나한테 살을 쏘고 있나봐. 탄핵된 다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어. 예. 탄핵된 다음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데다가 내 동생이 나랑 이번에 여행을 갔다가 내 바로 옆에 있는데 갑자기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허리가 나갔어. 별거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옷을 집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야. 아무래도 언니한테 누가 살을 쏘고 그걸 자기가 대신 받고 있는 거라고. 우리 동생이 지금 액바지 무녀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이제 최순실이가 감옥에서 나한테 살을 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엊그저께 나 진짜 심장마비 올 뻔했다니까. 그 119에다 전화했었어. 그거 저기 심장마비 오려는 저기 증상이었다고. 예, 그래서 5분 동안 그게 풀어지지 않으면 119 타고 나 응급실 갈 뻔했어. 근데 그게 치과 치료를 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대요. 예. 예. 이 치과 치료를 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데 이게 내가 지금 치과 치료를 심하게 한 4주 받아야 되거든? 이게 아무래도 살을 쏘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안 됐지만 니네가 살을 쏘면 돌아간다? 왜? 이 망치 부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막 속에 살기 때문에 너네가 나한테 자꾸만 살을 쏘니까 네가 구속되는 거야.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말아야 돼. 나한테 못된 짓을 하면 그게 돌아간다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한테 못되게 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을 못 봤어. 괜히 나한테 살 쏘면서 그러지 마. 개고생해. 개망신 당하는 거야. 나한테 살 쏘고 그러지다니까 지금 정유라도 좀 한국으로 잡혀오게 생겼더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나한테 살 쏘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 그게 너한테 돌아가면 더 심한 그게 되는 거 알지? 자, 지금까지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의 뜻밖의 생방송 박근혜 영장 청구의 배경을 분석해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볼만하셨나요? 네, 이 방송 재방송 한번 틀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인생상담이랑 이걸 번갈아 틀어드리겠습니다. 예, 방송 저기 볼만하셨어요? 예, 다음 방송은 내일 낮 2시 내일 낮 2시에 진행할 테니까 질문 있습니다 라는 코너, 여러분들 질문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 탐방에 절 좀 초대해 주세요. 시사도 못하고 요즘에 아주 그냥 가슴이 답답해 죽겠으니까 이 판에 그냥 꽃구경이라 하러 다니게 시청자 그 초청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청자 탐방과 질문 있어요? 인생 수다방 요 세 가지 코너를 애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 모든 건 텔레그램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3,382분께 감사드리고 아까 4,000명 가까이 보던데 아나님들아 예 오늘 밤 난처한 일을 겪을지어다. 예, 그리고 꿀잼 해주신 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감사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망치부인 당당하게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이거 녹음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뿌려주시는 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근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세월호가 인양되고 박근혜가 파면되고 우리 망치부인 방에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뭔가 두려움마저 느끼는 분이 있다는데 예.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일 뿐이지만 백인이 꾸고 만인이 꾸면 현실이 된다. 된다고 믿든 안 된다고 믿든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중지동천 무리가 모여 뜻을 모으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다. 이기기 어려운 싸움에서 지지 않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 포기해서 오늘 우리의 절망이 싹텄다면 우리가 오늘 포기하지 않으면 내일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민주주의의 주권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시다. 자, 지금까지 망치부인이었고요. 다음 방송 내일 낮 2시에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아이고. 자. 이제 재방송 틀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 나중에 오셔갖고 부들부들 떨면서 혹시 오늘 생방한 거예요? 그래봤자 소용없어. 오늘 같은 날은 대기를 탔어야지. 안 그래? 자, 재방송 틀어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가 파일 2개를 생방송 여는 걸 모르는구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뜻밖의 생방송.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도무지 알 수 없는 너의 맘. 난 너의 노예야.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 잠깐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의 뜻밖의 생방송.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뺏어가는 마녀야. 널 피할 수 없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도무지 알 수 없는 너의 맘. 난 너의 노예야.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을 널 향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계속 소리 월요일 낮에 보내. 벼락 맞은 망치부인이에요. 상상하던 그 이상 도무지 아. 수 없는 너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난 너의 네, 월요일 아침에 갑자기 생방송, 아니, 월요일 낮에 생방송에서 여러분 당황스럽죠? 조금씩 예, 저도 그래요.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 눈썹이 좀 이상하죠? 펴지질 않네. 아, 미안합니다. 갑자기 생방송에서 이게 지금 생방송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것 같아.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바라만 보내. 뜻밖의 생방. 예, 박근혜 영장 청구. 어서오세요. 예, 망치부인입니다. 네. 원래 오늘 내가 계획은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간 검사를 좀 내실 있게 받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어젯밤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신랑이 새벽 5시부터 밥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 묵은지와 삼겹살을 볶는데 그 냄새가 너무 살인적인 거야. 그 냄새를 맡는데 그 어젯밤에 그 결의와 각오는 싹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옆에다가 또 감자탕을 데우는 거야. 농협에서 사왔대. 이 감자탕에 삼겹살 묵은지 볶음을 해가지고 딸내미를 준다는데 눈이 뒤집어진 거지. 일단 이제 뺏어서 막 아구아구 먹고 한동안 이제 오늘 내가 너무 아침을 뿌듯하게 보냈구나 이러면서 앉아있다가 문득 시청자들이 오늘 병원 꼭 가세요. 근데 맞다. 병원 가는 날인데 예, 이게 간 검사하려고 병원을 가려면 그날 저녁부터 저녁 9시부터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전날 저녁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가야 되는데 아침에 냅다 이제 눈이 뒤집어져서 먹고 나니까 병원을 못 갔어요. 이제 먹는 거 앞에서 좀 그 진정할 수 있는 그런 인성이 필요한데 말이에요. 이런 주제에 무슨 남의 인생에 대해서 인생 수다방을 한다고 그랬나. 어젯밤에 내 인생 수다방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막 그래. 그래서 오늘 원래 우리 이제 그 서진종 모임이 없는 날이라서 그냥 이게 동생이랑 여유 있게 밥 먹고 드라이브를 좀 하려고 그랬어요. 헛된 기대였던 거죠. 네. 뜻하지 않게 박근혜 영장 청구가 영장이 청구되는 바람에 과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쟤네가 왜 영장을 청구했냐. 예. 이 영장 청구가 사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원하던 거예요. 그죠? 우리 국민 여러분 다수가 원하던 부분이고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수가 있는 것 같다. 예. 지금 박근혜, 오늘 방송은 짧게 할게요. 뜻밖의 생방송이니까, 짧게 할게요. 일단 좀 마음의 진정을 좀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참사장님도 안 오셨죠? 그죠? 참사장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일단 마음을 좀 비우는 노래를.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안치환이 불렀어요.
어라 생이네. 생방송이에요. 천왕봉일주를 보러 오시라. 3대 제네리 583분의 꿀잼 감사드립니다.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푸른 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미워하면 닿는다. 절대 미워하면 안 돼. 잘못하면 그렇게 늙게 돼. 나는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아. 누구를 미워하는 건 마음속에 음식물 쓰레기를 품고 있는 것과 같아. 미워하면 닮는 거야. 난 전혀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아. 여인의 눈물을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고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른 절정으로 시라. 불일 폭포의 물방망이를 맞으려면 벌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령 눈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회안으로 시라. 여러분, 타인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타인을 미워하면 그의 미운 면이 내게도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타인을 미워하지 마세요.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살지 마세요. 그러다 닿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후를 박근혜 같은 꼬라지로 보내고 싶으십니까? 절대 누구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김진태와 박근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닮는다 그 한마디에 많은 용기와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왕부 컨셉은 이게 아니야. 내 컨셉이 뭐? 섬진강 푸른 산그림자 속으로 미움은 마음속의 음식물 쓰레기와 같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집안에 두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온 집안에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겠지요. 그러니 누구를 미워하지 맙시다. 자살을 꿈꾸는 이마 반성하러 시라. 이 월요일 낮에 뜻밖의 생방송을 하게 했다 할지라도 절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박근혜는 두 손을 모으고 아 냉동치킨을 먹게 됐구나 라고 좋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산다면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도 인생에서 베풀면서 사는 나름대로 내 인생을 완성시켜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먹고 싶었다면 내 공약대로 냉동치킨 5마리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브라질산 치킨이 요즘에 유행을 하더니
아, 구치소 주소 당연히 알지. 내가 살던 곳인데 그걸 모르겠니? 내가 가봐서 알아. 경기도 의왕시. 아, 박근혜가 들어가게 되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겠죠? 예. 뭐 박근혜는 그 햄버거를 먹어도 포크 나이프만 주면 돼. 그러니까 냉동 치킨에다가 포크 나이프를 주면 돼. 거긴 젓가락하고 숟가락밖에 없는데. 큰일 났네. 박근혜가 저기 감옥 가면 먹지를 못하겠구나. 거기 숟가락밖에 없어. 이 젓가락이 녹색 그 플라스틱 젓가락이야. 새 젓가락은 혹시 또 이렇게 쑤실까봐 되게 뭉툭한 플라스틱 젓가락하고 숟가락도 그 플라스틱 숟가락을 줬던 것 같아. 밥 먹을 때 되게 찝찝해. 변기는 좌변식이에요. 이 박근혜는 중국식을 안 줘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이 변기가 서울구치소는 좌변식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방에다가 이제 변기 공사를 하나? 아마 그런 특혜는 없을 것 같아요. 정 못 사겠다 그러면 이제 변기 위에 올라가서 쌀 수 있는 어떤 발판, 예. 요 발판을 넣어주겠죠. 예. 그래요. 예. 아마 이제 변기 공사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 예. 자, 여러분. 일단 이제 오늘 우리가 방송을 길게 할 상황은 아니야. 내가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혀가 다 말라가지고.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박근혜 영장이 청구됐다. 예. 박근혜 영장이 청구됐는데, 여러분 이 YTN이나 이런 데서 방송한 애들 얼굴 봤어요? 굉장히 기분이, 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보도하는 그 자세들이 말이에요. 굉장히 들떠 있어요. 느껴졌어요? 예. 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보도하는 애들이 굉장히 들떠 있더라. 예. 요게, 그럼 결국은 이제 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과 향후 벌어질 일에 대한 전망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 국민 정서상은 박근혜 구속이 맞아. 우리 국민 정서상은 박근혜 구속이 맞는데, 이게 이 박근혜 구속이 이제 누구를 자극하게 되냐면, 소위 이제 TK, 예, 대구 경북 지역에 굉장히 큰 자극을 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지역에 전반적으로 소위 친새누리 쪽 사람들을 구속까지 시킬 필요 있냐?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옛날 친새누리당 쪽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낼 거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박근혜도 뭐라 그러나, 사실 이제 지금 구속이 안 되고 그냥 집에 갇혀 있으면 거의 이제 식물인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속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의 정치적인 어떤 전투력 내지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건 뭐냐면 차기 정권에 대한 부담을 주게 된다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사면으로 딜을 한다. 예. 사면으로 딜을 하면서 그게 다음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노림수를 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저러한 계산 끝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은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옛날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를 김영삼이 잡아 넣었잖아요. 김영삼이 전두환 노태우를 기소하고,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내. 그랬다가 감형되잖아요. 감형된 걸 김영삼이 막판에 12월에 사면을 해줘. 지가 잡아 넣었다가 자기가 사면을 해주고 물러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사면 소식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어. 그러다 김대중 정부 때 전두환 노태우가 나오게 되는 거야. 김대중 당선된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가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걸 김대중이 사면해줬다라고 몰아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광주 사람들이 김대중이 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 준 줄 알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악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시작하게 된 거였죠.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사면의 문제는 안 해주면 안 해준 대로 욕을 먹고 해주면 해준 대로 욕을 먹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 정부에게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좋아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 예. 그리고 지금 내가 볼 때 이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거는 대선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자, 이거 혹시 사람 실물 이름 나올까봐 얼릴게요. 내 누군지는 설명 못해. 묻지도 마. 다만 이제 지금 느낌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 참고 자료로 권해드리는 게 작년 4월 16일, 2016년 4월 16일에 내가 총선을 분석한 방송 유튜브에 있을 거예요. 예. 작년에 2016년 4월 16일로 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날 내가 그 호남의, 그 총선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얘네들이 이러이러한 작전을 펼쳐나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예측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참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A라는 후보 측에서, 소위 이제 그 호남하고의 감정적인 골이 생기는 걸 일부러 피하지 않았다. 이게 누군지 내가 말 못해. 근데 왜 피하지 않았냐 하면, 그로 인해서 영남 쪽 표를 그 민주 세력이 끌어올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던 걸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 호남 쪽 표심을, 이 분노한 내용을 막지 않고, 그래서 그런 호남의 어떤 정서적인 반응을 가지고 영남 쪽 표심을 끌어올 수 있다라는 계산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실수로 보이는, 나름은 계산된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이에요, 이거 추측. 예. A도 추측이고, 이 호남과 영남의 감정을 이용하려는 것도 나는 추측이야. 사실이 아니라. 그런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가 그런 계산을 예측한 상황에서 나온 수로 보인다. 한마디로 이제, 이제 호남 쪽이 A 후보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영남 쪽으로 하여금 A 후보에 대한 그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내지는 그 결집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걸 이제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그런 어떤 영남표를 분산시키는, 민주 세력으로 결집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까지를 계산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이 박근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그러니까 이 사법부에서 구속영장을 받아들인다면, 이거는 박근혜가 정치적으로 이 제기하려는,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권력으로 가려는 걸로 보인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이재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재용이 감옥을 갔다 오면 그게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뭐 이 정몽구나 최태원이나 뭐 김승현이나 소위 우리나라에 내노라는 그 오너들이 갔다 왔단 말이야. 감옥에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죽는신용을 하지만 실제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지배체제가 강고해졌어요. 예. 이제 그런 것처럼 지금 박근혜가 구속이 된다면, 예, 박근혜가 구속이 돼버린다라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박근혜에게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를 보도하는 자들의 자세가 굉장히 들떠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속을 안 시킬 수는 없어요. 구속을 안 시킬 수는 없는데 지금 얘네들이 박근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배경에는 그런 계산이 있는 걸로 보인다. 예. 그러니 이제 그런 계산서를 가지고 이 상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더민주 쪽에서 박근혜 구속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예. 더민주 쪽에서 박근혜 구속을 강하게 밀어붙이질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더민주의
뭐 그 1, 2위 하는 후보들이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가 그게 정치적인 부담이기 때문이야.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이 되자마자 사면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예. 되자마자 사면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도리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다가 이 법원의 결정으로 그 실형 선고를 받고 들어가는 게 낫지. 그 구속된 상태에서 집권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떤 화해와 통합의 제스처로 사면에 대한 그 언론의 압박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속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못했던 면이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뭐가 필요하냐면 국민들이 그 정말로 구속을 원하는 국민들, 이 국민들이 흔들리지 않는 게 답이야. 틀림없이 이제 종편은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진다라면,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때 그 정권을 압박하는 용으로 박근혜 카드를 쓰려고 할 거다. TV조선이나 채널A가 그 박근혜를 다음 정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박근혜 구속을 쓰려고 할 거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그런 놈들의, 그리고 이제 바로 다음 지방선거가 있잖아.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를 해 나갈 텐데 그때 이 국민들이 박근혜 구속에 대한 변함없는 뜻을 견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다. 예.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그 100년이 넘는 지배를 해왔잖아. 그 105년부터 그러니까 1905년부터 지금 1917년까지 저것들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지배해오는 노하우가 보통 노하우가 아니야. 그러면서 얘네들이 만들어내는 판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헛발을 그러니까 디딜 수가 있어요. 예, 헛발을 디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를 그 결정한 쪽이 저쪽 놈들로 보인다. 물론 이게 박근혜 뜻은 아닐 수 있어. 박근혜 뜻은 아닐 수 있는데 어차피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얘네는 박근혜를 늘 이용했어. 박근혜라는 상품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을 그의 정치적인 지평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박근혜가 감옥을 가고 싶어 하진 않을 거다. 왜? 머리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감옥으로 머리 올리는 자매가 출근할 수 없잖아. 내가 볼 때 박근혜는 구속되길 원하지 않을 것 같은데 박근혜를 구속시켜야만 부활하는 정치 세력이 있다는 거지. 박근혜가 구속이 돼야만 그걸 가지고 그 친박 무리들을 자극해서 그 친박의 정서적인 결집을 도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부활하려는 정치 세력이 있다. 그게 누군지 내가 말 안 했다? 내가 누군지 끝까지 말 안 했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박근혜가 스스로 감옥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만약에 스스로 감옥에 가고 싶어 했다라면 그 지금까지 저런 태도로 할 수가 없어. 떳떳하게 수사를 받고 당당하게 맞섰어야 됐는데 그동안에 전혀 당당하지도 않았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실제로 감옥에 간다든가 이런 그 결단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야, 박근혜는. 그죠? 근데 박근혜를 구속을 시킴으로써 정치적으로 얻는 게 있는 집단이 있다는 거야. 한마디로 어떤 그 친박 세력들의 정서적인 슬픔을 이용해서 그걸 딛고 새 출발을 하려는 그런 자들이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걔네들의 계획이 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로 간 거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좀 들고요. 누군지는 대선 끝나고 알려줄게요. 예, 누군지는 이제 이 대선 끝나고 알려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차기 정부의 정권이 교체된다라는 계산으로 정권이 교체됐을 때 그 차기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적인 부담을 주자. 요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박근혜 지지 세력들의 정서적인 결집, 그들을 분노시키고, 그들이 정서적으로 결집해서, 이 죽어가는 정치 세력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자라는 그런 계산이 지금
이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나, 예,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이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 이건 추측이야. 예, 이건 나의 이제 추측이고, 그게 사실이라고는 나는 이제 단정적으로는 말 못해. 다만 그런 거 아닐까, 예, 그런 계산을 가진 거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드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문제, 예. 세월호가는 내가 볼 때는 이 세월호를 인양하는 인양 결정이 그러니까 지난 2월 말에 났다는 거야. 2월 말에 갑자기 해수부에서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3월 중순이나 4월 초까지 인양한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지난 2월 말이라는 그 시점이 뭐냐면 박근혜의 그 탄핵 심판에 대한 심리가 그러니까 종료된, 더 이상 탄핵 심판을 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작년에 이제 변론 종결 시점, 그죠?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 2월 말이었고, 그때 이 정서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근혜는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법리적으로. 만약에 이게 점점 길어지고, 이제 얘네들의 구도대로, 맨 처음에 이제 쟤네들이 이제 일진하고 이진이 있는데, 맨 처음에 박근혜 변호사 일진들이 추구했던 건, 기각으로 간다. 그래서 기각을 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인 신청을 하고, 고형태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걸 풀어가지고, 자꾸만 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면서,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짜놓고 진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확 중간에 절단시켜버린 게 김평우야. 이진. 이 서석구 김평우가 일진으로 딱 나와버리면서 전면에 나서서 각하를 요구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탄핵 심판이 이 법적인 조건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걸 각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기각하고 각하가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다 알고 있겠지만 기각이라는 건 탄핵 심판의 끝에 가서 인용이 아닌 기각을 시키는 거야. 근데 각하라는 건 뭐냐면 탄핵 심판의 절차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 심판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각하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각하로 분위기를 틀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가던 일진과 이렇게 틀어버린 이진이 여기서 이제 갈팡질팡하게 된 거죠. 그 와중에 딱 헌재가 치고 나가가지고 잘라버린 거야. 각하고 기각이고 씨발 끝났다. 그래갖고 이제 변론을 종결시켜버렸어. 그러니까 그 변론이 종결된 시점까지 쟤네들은 어떤 이론을 정리하지 못한 거죠. 기각이냐 각하냐를 정리를 못한 거야. 입장 정리를 못한 거야. 박근혜 측이. 그러다 보니까 이건 탄핵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탄핵이 거의 이제 거의 이제 70, 80% 예측이 되니까 이 해수부에서, 이 해수부 직원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을 계속 해야 돼. 정권이 바뀌어도 공무원을 계속 해야 되는 그 해수부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세월호를 계속 안 건진 상태에서 정권이 바뀌면 그 책임 지네들이 져야 된단 말이야. 남은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이제 변론이 종결되자마자 탄핵 결정이 보름밖에 없는 거 아니야. 늦어도 13일 경엔 난다. 그러니까 3월 16일 전후로 해서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야. 27일 날 탄핵 변론이 종결되니까 그러면 3월 13일에는 결론 난다. 그리고 3월 13일 날 탄핵이 될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고 탄핵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3월 16일 경에는 그럼 건져 올리자. 이런 얘기를 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해수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박근혜 때문에 못 건졌다. 그동안에 박근혜가 세월호를 못 건지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근혜가 파면되자마자 즉시 인양을 서둘렀을 수가 있다. 근데 이제 박근혜가 인양되는 그 시점을 황교안이는 법무부 장관이잖아.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검찰청을 지배했던 사람으로서 이게 검찰 조사 시점하고 세월호 인양 시점을 맞췄을 거라는 거죠. 예. 세월호 인양 시점하고 검찰의 소환 시점 여기를 맞춰서 이 국민 여론이 좀 사그라드는지를 좀 보려고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도리어 이 세월호가 건져 올려졌는데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건져 올려졌고 무엇보다 쉽게 끌어올려졌어. 내가 볼 때 얘네들이 여기서 실수가 있어. 뭐냐? 그동안에 여러 차례
쇼라도 해서 건질려다가 실패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여줬다면 국민들의 분노가 이렇게 들끓지 않아. 근데 그동안에 한 번도 시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차라리 건지지 말자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 갑자기 박근혜 파면이 결정되고 아니 검찰 수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2시간 만에 인양을 결정하고 너무 쉽게 인양해버린 거야. 만약에 이게 그 건지는 과정에서 뭐 실패를 한다든가 그랬다라면 국민들의 불만이 그렇게 타오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무나 쉽게 실패 없이 인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뭘 느꼈냐면 국민들이 아 씨발 이게 3년 동안 안 건진 거구나. 못 건지는 줄 알고 기다렸는데 7,000톤짜리 배를 건지는 게 쉽겠나 이러면서 기다려왔는데 그게 아니라 안 건진 거였구나 라는 게 된 거야. 그러면서 박근혜 구속 여론이 더 불이 붙어버린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월호를 인양해서 그걸로 막 모든 뉴스를 결집시키면 박근혜 구속 여론이 잦아들 줄 알았을 거야. 그렇게 계산한 애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웬걸 이게 완전하게 너무나 쉽게 딱 인양이 된 모습 때문에 국민들이 거기서 더 분노해버린 거야. 아니 이렇게 쉽게 인양이 되는데 그동안 안 했던 거냐. 이렇게 쉽게 인양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면 그동안 안 한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박근혜 구속 여론이 막 들불처럼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낳은 거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5일 동안 대가리 굴렸겠지. 얘네들 이제 머리를 막 굴려본 거야. 굴려서 이거를 깔고 앉을 것이냐, 청구할 거냐. 그러다가 이제 일선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은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는 것 같아. 그럼 일선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지네들이 싸지른 똥이 얼마나 많아. 그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뭔가 이 박근혜를 세게 구속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검찰이 수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야.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이명박 때 그 한 자리씩 했던 애들로부터 이제 검찰이 세력 교체가 지금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구속에 대한 여론이 더 검찰 내부에서 커졌을 것이다. 예. 커졌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김수남이 어차피 얘는 정권 바뀌면 옷을 벗어야 되니까, 이제 옷을 벗을 각오를 하고, 뭔가 이렇게 폼나게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폼나게 물러가 난다는 뭐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거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검찰들이 해왔던 행동들, 그동안에 이제 이 검찰들이 해왔던 과거의 전력들을 한꺼번에 좀 씻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계속 이제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논제가 됐던 게 검찰의 수사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수사는 경찰이 해. 무조건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게 경찰의 일이야. 그러면 경찰의 수사와 증거를 가지고 기소만 담당하는 게 검찰이에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만 수사검사하고 공판검사가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그 검찰이 수사권을 이중으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경찰이 수사해서 이게 범인이다라고 범인을 잡아갖고 증거까지 넘겼는데 검찰에다가 손을 쓰면 검찰에서 불기소해버리는 거야. 자기네들이 보강 수사를 해보니까 얘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지은 게 아닌 것 같다. 뭐 이러면서 풀어줘 버린다든가 이랬던 거죠. 그게 뭐냐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이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분쟁. 그래서 이제 경찰은 수사권을 경찰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만 가져야 된다. 라는 이제 논쟁이 노무현 때부터 있어 왔어. 그래서 이명박 때 그게 한번 크게 붙었고, 근데 박근혜는 이명박보다 더 꼴통이기 때문에 검찰들이랑 경찰들이랑 가만히 엎드려 있었던 거야. 왜냐면 이 박근혜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렸다가 또 불똥 튈까봐. 그러다가 지금이 딱 빈 시기죠. 이 정권도 들어서지 않고 저 정권은 끝난 상태. 요때 이제 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스파크가 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자기네들이 수사 의지가 분명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널리 보여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박근혜 쪽에서 박근혜 파가 막지 않은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맨 처음에 시작했던 박근혜 파에게 유리하다는 거야 이게. 박근혜 세력에게 유리하다.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가 구속이 안 되면 사실 지금 그 친박 세력이라든가 박근혜 파에서 뭔가 이렇게 결집할 근거가 없는 거야. 탄핵된 주제, 부하들은 전부 다 구속된데 지 혼자 집에 있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무책임한 리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정서적으로 뭉칠만한 명분이 없는데 박근혜가 구속되고 나면 그래도 구속은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정서가 생긴다는 거야. 그 정서적인 틈을 노려서 얘네들이 이제 박근혜를 마지막까지 이용하는 거죠. 박근혜를 구속시켜서 지금 사멸할 것 같은, 사멸할 수밖에 없는 그 박근혜 세력을 다시 이제 결집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동의한 거 아닐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다고 보이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거부할 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판사들이 구속영장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만약에 판사가 구속영장을 거부한다면 그거야말로 정치적 판단이 돼. 판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되는데 이게 그 사법부로 넘어가게 되면 판사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박근혜를 구속 안 시킬 수가 없어. 예. 박근혜를 구속시키는 게 옳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특히나 이 사법부가 또 여러분 알죠? 사법부에서 지금 지금 그 분란이 일어났잖아. 이게 이제 사법부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이명박 때 이 한나라당이 압도적인 다수일 때 법을 바꿔갖고 사법부 인사에 국회가 개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사법부가 그때부터 망가지기 시작했어. 이명박 때부터. 그래서 사법부의 인사가 개판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판사들의 불만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이번에 터진 거야. 대법원 무슨 법제처 차장 판사의 문제 때문에 뒤집어졌잖아. 그게 다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부글부글 끓던 판사들의 불만이 터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이 판사들의 명분이 뭐냐? 법과 원칙이야.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해야 된다라고 지금 사법부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판사가 박근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 이건 법과 원칙을 어긋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박근혜를 구속하냐 마냐는 정치적 판단이지 법적 판단이 아니었던 거야. 법적으로는 당연히 구속해야 되는데 구속했을 때 정치적으로 다음 정권에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 다음 정권하고 딜을 할 때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걸 계산을 하고 있었던 거지 이 검찰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구속영장이 청구돼 버린 다음에는 사법부에서는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사법부 상황도 그렇고. 예. 지금 이제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니까 박근혜를 구속하는 거는 내가 볼 때 전부 다 이해타산이 맞았어.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진 거야.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박근혜가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구속영장이 이제 통과된다면 다음 이제 민주세력에서 대통령이 된 자, 그가 똥바가지를 뒤집어 쓰는 그런 상황이 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지지자들이 구속을 반대할 수는 없는 거야.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 여러분들도 전부 누가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럼 내가 괜히 방송을 열었구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박근혜가 징역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알았는데요? 몰랐어요? 예. 그러면 뭐 누구나 이 정도는 알았을 듯. 쟤는
저기 지도 몰랐으면서 괜히 저래 보는 거구나. 자, 하여튼 뭔 말인지 상황 판단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구속하라고 우린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 그죠? 그래서 근데 구속을 했을 때 다음 정부는 사면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부담을 지게 된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다음 정권에게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뭐냐? 박근혜를 사면하지 않을 놈을 뽑아주겠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거지. 다음 대통령으로 박근혜를 절대 사면시키지 않을 사람을 뽑아주겠다. 그걸 요구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대선 과정에서 이 다음 대통령이 되는 자가 박근혜를 절대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를 뽑아주겠다라고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걸 약속해야만 대통령이 되는 거고, 그러면 대통령이 된 다음에 국민에 대한 공약을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공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사면 부담을 받더라도 이 국민에 대한 공약이다 라고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이제 생기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이제 몰라, 이게 내가 맞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이 국민들이 그 박근혜 구속을 요구한 거잖아. 사실 어쩌면 대선 후보들은 박근혜 구속을 다 거부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 부담 때문에, 박근혜를 사면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부담 때문에 대선 캠프별로 이제 그 구속을 입 밖에 안 내. 당선 가능한 후보들은. 근데 당선 가능하지 않은 후보들이 슬로건처럼 외쳤을 것이고, 근데 이제 이 박근혜가 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하면서 박근혜 구속을 밀어붙이지 못하고 있었던 거란 말이야. 다음 차기 정부의 부담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국민들이 이런 그 계산을 하는 후보들을 욕하는 것은 필요해요. 막 욕을 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막 욕을 해가지고 그 대선 후보들이 막 욕을 먹다가, 아니다, 난 절대 박근혜를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요런 말,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박근혜를 사면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리고 이런 죄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러한 대통령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후보들을 막 몰아붙여갖고 그 후보들이 그런 마지노선을 그리게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들이 그 마지노선에 밀려서 박근혜를 사면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국민들이. 다른 말로 지금 상황은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처벌하는 거는 지금의 이 국민들, 박근혜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계속 줄기 있게 박근혜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가령 전두환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박근혜에 대해서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이거는 사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된다. 그런 이제 그 분위기를 유지시키는 거, 그게 좀 필요한 때 아닌가.